오늘은 옵션 멤버 회원들을 위해 가지고 어, 영상을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보통 옵션은 미리 영상을 올려놓고선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회원님들과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얘기하면서 질문을 받고 그러면서 솔루션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왔었는데요. 요번에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라오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옵션 회원님들이 미리 거기에 질문을 제가 강의를 할 날이나 그 주에 질문을 쫙 써주시면 그 질문에 제가 앤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옵션은 기초는 미리 다 영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똑같은 거를 계속 제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일단 실전에 대한 거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멤버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과 YK님 질문이랑 그다음에 세라온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지 한번 궁금하신 게 어떤 건지 좀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답을 하나씩 이끌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강의는 딱 1시간만 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폼에다가 그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이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게 퍼밋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YK님의 질문. 첫 번째, 약세장. Restart. Okay. 첫 번째 질문. 약세장, 강세장에서 각각 적합한 전략 전술.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옵션 역시 워시 세일즈 룰에 포함되는지 이미 많이 손실난 종목을 옵션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리고 발로티가 큰 종목의 경우 스탑 로스를 걸어놓을 경우 손해만 계속 나고 손절된다면 이런 종목은 안 해야 하는가 스탑 로스를 못해서 70% 이상 된 경우 이를 만회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만기일까지 가져가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손절을 해야 되나 옵션 트레이딩을 하기에 좋은 종목 스크린하는 방법 옵션에서 리스크 프로파일을 보면서 프로바빌리티를 높게 옵션을 구성하는 방법 옵션 클로즈 or 롤오버 할까의 판단의 기준 그리고 세라온님의 질문은 베어 마켓 스트래티지를 할 때 롱 풋 프라이스 데빗 스프레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covered call 그리고 put premium equal to call short 하면 주가 변동의 방어 하방 트렌드가 강하다고 예측했을 때 어떤 풋을 사는 게 좋은가? In the money probability, out the money probability, credit credit, short put, credit spread should aim higher, out the money probability. 이거는 질문을 모르겠어요. 이건 좀 이따 계신 것 같으니까 다시 질문해 주시고 이건 단어들만 넣으셔가지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리스크 리워드 캘큘레이션, 엑셀 플래닝, how 모니터링, 엑셀 플래닝, 리스크 리워드 이거는 띵커할 수 있으면 쓰면 되는 것 같고 만기일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컨트랙트의 수익률이 변동이 달라지나요? 숏풋을 해야 될 경우 하지 말 경우 오케이. 이 정도의 이제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분명히 옵션을 좀 많이 하셨고 옵션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YK님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을 하나씩 하죠. 약세장과 강세장에서 각각 적합한 전략과 전술. 약세장. 지금은 약세장이죠. 지금은 약세장이면은 약세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프로텍션이에요. 약세장에서는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데 약세장에는 베팅은 강한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발로토리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고 할 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대부분 이 커버 컬로 많이 전략을 하죠. 약세장에서는 커버 컬로 많이 전략을 정하고요. 자기 종목이 발로토리티, 임플라이드 발로토리티가 너무 많지 않아가지고 높지 않아가지고 커버컬에도 별로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통 한 2%나 1% 정도 주당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되는 풋을 그냥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때 약세장에 하는 프로텍션이고요. 강세장일 때는 컬 스프레드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컬 스프레드가 어떨 때는 크레딧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데빗으로 하고요. 아니면은 풋 스프레드를 크레딧으로 하든지. 왜냐면은 강세장일 때는 동시에 임플라이드 발로토리티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 주식이 강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내가 사는 것보다 팔 때 더 수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약세장에서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가 약세장일 때 변동이 심하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움직이질 않는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약 보합세. 약 보합세 같을 때는 아이언 컨돌이나 버터플라이 같은 거를 쓰시면은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옵션 역시 와시 세일즈에 포함되는지. 예, 와시 세일즈 룰에 포함됩니다. 같은 종목이면은 그 같은 종목으로 됩니다. 언더레잉 스탁이 같을 경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아마존에서 지금 수익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선 아마존 옵션 가지고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을 30일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옵션도 포함해서 수익과 손실이 어저스트가 되면서 워시 세일즈 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임플라이드 발로토리티가 큰 종목의 경우 스탑 로스를 걸어 놓을 경우에 손해만 나고 손절이 된다면 이런 종목은 안 해야 하는가? 일단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테슬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옵션 트레이딩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테슬라는 하루 안에 주가가 변동되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확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옵션을 가지고 뭐 며칠을 들고 있겠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타이밍에 맞춰서 주식 대신 옵션을 사서 이 주가 올라갈 때 타이밍에 맞춰서 파는 그런 식으로밖에 그런 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테슬라 같은 걸로 만약에 수익을 좀 벌겠다 그러면은 현금 보유가 좀 충분히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좀 밑으로 하셔가지고 캐시 시큐어드 풋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테슬라를 옛날에는 주식으로 트레이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는 때에는 그냥 그날 아침에 컬옵션이나 풋옵션을 사가지고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컬옵션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쉽게 가자 그러면은 더 안전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저점을 치잖아요. 그럼 저점을 쳤을 때 봅시다.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implied volatility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보통 뭐 솔직히 이런 전략은 요번 주에 만기되는 거 가지고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원리는 다 아실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면은 이 풋 가격이 늘어나겠죠. 프리미엄들이. 그러면은 주가가 오늘 하루 중에 거의 저점이라고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점 치고 반등할 때쯤 그 당시에 한 뭐 두 개나 세 개 나치 정도 아래에 있는 그냥 풋을 팔아버리세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개런티하게 이 정도 수익은 얻을 수가 있죠. 그냥 어설프게 컬 잡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다 날아가는 것보다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보면은 스탑 로스를 못해서 70% 이상 된 경우 보통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가 손절 라인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50%보다 더 빠지면은 그때는 그 extrinsic value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손절 못했다. 그러면은 정말 상황을 판단을 해야죠. 그 종목이 정말 엄청난 주가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이냐.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좋거나. 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0% 됐다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빨리 손절하는 게 낫고요. 만약에 정말 뭐 손절을 하는데 밸류가 거의 뭐 무시할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방법은 딱 하나죠. 그냥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로스로 그냥 그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어, 확 뜰 경우에 응? 찬스를 잡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옵션을 잘 몰랐을 그 초창기 돈 엄청나게 많이 잃고 그랬을 때는 이런 거를 몰랐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하고 후부터는 항상 트레일링 스탑이나 스탑 로스를 걸어두죠.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트레이딩 하기에 좋은 종목을 스크린하는 방법. 이제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데 스크린하는데 옵션 트레이드 하기에 좋은 종목을 스크린하는 방법. 그건 이제 어떤 전략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죠. 이제 옵션에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네이키드로 사는 방법도 있고 이제 버리커 스프레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스트랭글, 스트레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략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내가 풋 옵션을 판다. 캐시 시큐어드 풋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임플라이드 발러티가 높은 게. 그래야지 나중에 많이 빠지니까. 그러면 내 돈이 많이 되니까.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좋고 만약에 컬 옵션을 산다. 그러면은 임플라이드 발러티가 적은 옵션을 사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막 한 20 밑에 있는 이런 종목, 20대에 있는 종목. 이런 경우에는 오래 들고 있어도 인트리직 밸류가 녹아내릴 게 상대적으로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유리할 경우가 많이 있죠. 오픈 인트레스트.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뭐 전략적으로 뭐 정확한 어떤 전략이 있어야지 이 필터링이 되죠. 뭐 트레이딩 하기에 좋은 종목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이따 YK님이 어떤 전략에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옵션에서 리스크 프로파일 보면서 프로바빌리티를 높게 구성하는 방법.
이제 옵션에서 probability를 높게 올린다. 근데 옵션에서는 probability를 높게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probability는 적은데 profitability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방법과 그다음에 profit의 양을 늘리는 방법.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 솔직히 뭐 아이언 컨덜 같은 거는 확률은 엄청 높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자리에 있는 종목이 뭐가 있죠? 뭐 락히드 마틴 같은 게 제자리에 있나? 아니면은 제약회사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꼭 이 종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엠젠 같은 거는 probability는 엄청 높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프로핏이 많이 안 나와요. 이 주가는 보통 움직이는 게 230에서 255에 갇혀서 움직인다. 그런 걸 우리가 알면 어떤 전략을 쓰면 되냐면은 아이언 컨더를 팔아요. 여기 컬 스프레드랑 여기 푸 스프레드를 파는 거죠. 그러면 프로바빌러리가 엄청 좋아지겠죠. 잠깐 예로 한번 보여드린다 그러면 얼마죠? 200 적어놔야 돼. 230 230이라고 하고 255라고 하면 아이언 컨더를 만드는 방법도 think or swaim으로 하시면 대부분 옵션은 think or swaim으로 하셔야 해요. 딴 거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255에 컬 스프레드를 팔고 이렇게 팔고 230에 풋 스프레드를 판다. 이렇게 하면 아이언 컨더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보면은 리스크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되면은 이건 100% 먹어요. 거의 확률이. 왜냐면은 만기일의 움직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확률을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스큐 되는 거를 좀 내가 조정할 수도 있죠. 나중에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갈 것 같다. 오르는 쪽으로 좀 치우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가격대를 옮겨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버터플라이 같은 거를 사는 거죠. 그것도 프로바빌러리가 높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거는 쉬워요. 근데 확률을 높이면서 수익률까지 높이는 거는 조금 쉽진 않다. 이제 그게 제 경험이고요. 만약에 확률까지 높이고 그다음에 수익률까지 만든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풋을 파는 경우는 확률도 높고 수익률도 거의 100% 내가 가져갈 수 있죠. 이제 그런 거가 답이 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옵션. 옵션을 클로즈를 할까, 롤오버를 할까의 판단의 기준점. 일단은 네이키드는 롱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별로 매력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클로즈를 할까, 롤오버를 할까는 수익이 나셨을 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네이키드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클로즈 해버리시는 게 낫고 롤하는 것보다 롤하는 거는 언제 좋냐면은 지금 여기에 제가 이게 페이퍼 트레이딩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샘플이 없는데 어, 롤하는 건 언제 좋으냐면은 특히 커버컬 했을 때 롤하는 게 좋아요. 커버컬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불짜리 주식을 잠시만요. 지금 영상이 또 오케이. 100불짜리 주식을 3불 위에 있는 컬을 팔아서 103불 컬을 팔아 가지고 여기에 프리미엄이 뭐 주당 뭐 1불 50 받았다. 그렇게 해서 커버컬을 하잖아요. 그러면 커버컬이 이게 엑스퍼레이션이 될 때쯤 돼서 롤을 하게 되면 theoretically 내 단가가 지금 1.5불이 빠지는 경우가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커버콜을 할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롤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스프레드라고 아시죠? 장기를 사고, 그러니까 먼 거를 사고 컬옵션을, 그 다음에 가까운 거를 컬옵션을 팔고, 이럴 때 만약에 지금부터 12개월 뒤에 있는 컬을 사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달씩 되는 30일 때마다 컬옵션을 팔면서 할 때는 요 위에 거를 계속 롤하면서 가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롤하는 거랑 클로즈 할 때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잠깐 질문 드려도 돼요?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사라 온데 예, 예. 여기 네, 아이패드 이름은 현주 오로 돼 네,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있어서 저는 옵션 시작한 지는 며칠 안 됐고요. 그래서 옵션 그 해주신 영상을 쭉 보고 네. 실전으로 해보려니까 이렇게 듣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또 천지 차이더라고요. 아유, 다르죠. 이게 얼마나 네. 인트리킷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이렇게 영상 많아요. 해줬을 때 커버할 다 게. 알 것 같았는데 네, 해보니까 뭐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갖고 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도 음, 그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YK님이 네, 주문해 주신 거 설명해 주실 때 네. 예를 들면 테슬라가 변동성이 커서 데일리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홀드 안 해요. 예, 예, 그러면 네. 그 만기를 뭐 일주, 한 달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만기. 만약에 내가 그거는 생각해야죠. 혹시라도 내가 일단은 손절 라인을 치고 가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손절 라인을 치고 가니까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제 옵션이 처음이시면은요. 이 화면에 요거 글씨 다 보이죠, 지금? 잘 보이죠? 네네. 예. 제 영상을 공부를 잘 하셨으면 이 그릭에 대한 이해는 다 하고 계시죠? 예. 델타, 감마, 세타, 베타 뭐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가장 여기서 뭐라 그러지?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델타하고 세타, 베가. 델타는 뭐죠? 프라이스 차이에 따라서 얼만큼 쉽게 얘기해 밸류가 가지고요. 차이. 아니야, 쉽게 네. 생각하세요. 1불 올라갈 때 그, 50% 예, 올라가고 뭐 그렇게 이런. 생각하시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네. 옵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개 주식 100개에 해당되는 한 개의 컨트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의가 델타라는 거는 100개가 되기 전이란 얘기예요. 24면은 24개 있다는 거예요. 35면 35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내가 100개 있을 때보다 35개 있을 때 내가 1불 움직일 때 100불이 안 움직이고 35불 움직였죠. 이제 그런 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요. 음, 그래서 인더머니로 가면 갈수록 100개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테슬라는 보통 하루에 50비 움직여요. 그렇죠? 한 보통 50불 정도 아래 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델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50불이 움직이니까 음, 50불에 50개면은 그래도 250불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250불만 보겠다. 그러면은 그냥 요런 델타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델타가 좀 큰 인더머니에 있는 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자기가 맞춰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내 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할 때 50 이상 해요. 50 델타가 50보다 큰 거. 네. 그런데 만약에 아니, 내 수중에 6천 불을 돌리기는 나는 좀 부담된다. 6천 불 다 잃을 것 같아. 뭐 그런 거 고민이 된다. 그러면 좀 더 가까운 걸로 하면은 좀 더 싸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주에 있는 거. 그 주에 있는 거. 예. 특히 그 주에 있는 건데 수요일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수요일 오후부터 타임 디케이 때문에. 네, 뭐가 여기서 뭐죠? 세타. 예, 예. 이게 갑자기 커지기 시작해요. 음, 특히 인더머니 있는 쪽들이. 그러면은 쭉쭉쭉쭉쭉 빠져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갈 때 절대로 제자리를 못 와요. 그래서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 July 1st 네, 그 가격 변동하 그러니까는 value change하고요. 네, 만약에 어거스트 같은 가격이라도 다르죠. 이게 다르죠. 그러면 예, 많이 달라지나요? 예. 그렇죠. 세타가 음, 다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얘를 요 똑같은 거 670불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들고 있다. 780 7,800불을 주고선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만기하는 그거를 아까 680불이었나요? 670불이었죠. 예, 요거를 1,400불짜리 이거는 1,400불이죠. 1,400불짜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내일 점심시간 딱 지나가지고 한 4시간만 지나잖아요. 네. 테슬라 주가도 안 바뀌었다고 쳤을 때 얘는 이 extrinsic value가 다 빠져버려요. extrinsic 어, value가 뭐냐면은 예, 그냥 예. 예. 타임 디케이가 타임 되기 발리. 때문에 이게 인더머니이기 음, 때문에 지금 주가가 670이면은 그냥 빵원 되는 거예요. 어거스트 익스플레이션이래도 그렇게 돼요? 어거스트 거는 거의 영향이 없죠. 그건 영향이 없는 거지. 거의. 만약에 주가가 음, 그대로 있다 그러면 거의 없죠. 어거스트 정도는. 보통 네. 30일에서 45일 정도는 큰 물론 약간의 보면 어거스트를 보면은 지금 세타가 예를 들어 670에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0.76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움직일 때마다 76센트씩 예. 빠진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갖고 움직이 예, 제가 예. 커버드 콜을 하면서 음, 숏풋을 했는데 숏풋. 갑자기 마이너스가 40 몇 프로에서 한 90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주가가 내려갔어요? 네, 엄청 많이 높을 때 내려가면 샀는데 그렇죠. 바로 예, 내려가. 예. 그러니까 숏풋 할 때도 어떤 거를 선택했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숏풋을 했어요. 예, 쉽게 갑시다. 줄라이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고르겠어요? 일단은 뭘 골라야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내가 숏풋을 하고 싶어. 그러면 델타 30. 첫째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if, 아, implied 예. volatility에서 54는 안 해요. 나는. 음,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 80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높다는 거예요, 더. 음, 프리미엄은 높은 걸 팔아야지 내 돈이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보면은 그래도 뭐 보통 위클리는 안 하는데 테슬라 같은 거는 위클리에도 리퀴디티가 많기 때문에 위클리도 봐도 괜찮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레귤러한 먼틀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틀리를 가서 델타는 일단 제가 주식을 사지 않을 거면 20 밑으로 가야 돼요. 사지 않을 20, 거면 예. 사지 않을 거면 확률이 20%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2대 8은 가름마 얘기할 때만 얘기하지 7대 3을 거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 3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7대 3, 7대 3 얘기하지 뭐 돈 가지고 뭐 할 때 2대 8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아예 안 사고 프리미엄만 먹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20보다는 아래에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음, 보면은 요거잖아요. 근데 네, 리스크를 네. 내가 10불의 차이 때문에 리스크를 갖기 위해서 200불 내가 더 벌겠다고 리스크를 가질 거냐? 안 그렇다 그러면 이걸 갖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가고 네. 이걸 샀어요. 딱 요거 해가지고 팔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요 중간값인 1200불을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언제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670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가정으로. 그런데 얘가 만기일 전에 막 내려오면 그렇죠? 겁나게 이게 내가 빚을 지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이 밸류가 내가 판 가격보다 높아지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 상태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3,400불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2,600불이나 내가 손해를 보고 있네 막 그래가지고 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 그 만약에 가격이 안 오면 왔다가도 괜찮은 거. 또 돌아가죠. 그렇죠? 그럴 예. 수도 있고 설사 여기에 왔다 그래도요. 타임 디케이가 있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음. 기다리면 이 손실이 아, 점점 줄어서 내가 받은 크레딧과 거의 가까운 가격까지 온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게 보통 만기 일주일 전이나 그때쯤 되면 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잘 움직이다가 그렇죠? 우리가 요거를 팔고 요때 샀다 그랬는데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막 난리 치고 있는데 만기일쯤 돼가지고 조금 아래야. 스틸 손해예요. 그럴 때 네. 손해를 보고 이 주를 어사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음. 한 30일쯤이나 뒤에 아니면 90일쯤이나 뒤쪽으로 롤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손실 본 거를 커버하면서 크레딧을 조금 더 받고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아, 그, 그러면은 네. 살아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사는 사람은 시간에 쫓기지만요. 파는 음, 사람은 시간을 벌어요. 그게 이제 그렇겠네요. 이게 네. 캐시 시큐어 풋의 어떤 매력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종목이 만약에 좀 적당히 거리가 있다면은 무슨 종목이 얼마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 솔루션을 드리지. 하여튼 엔비디아요. 아니, 하튼 엔비디아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만기일이 언제고 얼마짜리를 파셨어요? 제가 아,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엔비디아. 그럼 우리 저기 세라님 거는 질문을 따로 안 볼게요. 이렇게 질문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음, 많이 좋아졌네요. 안 본 사이에. 안 보면 좋아져요. 아니, 예. 아니 여기 있다. 음, 어거스트 26, 제가 잘못 보고 20세컨을 샀어? 19th 어거스트에 네. 145불 풋을 팔았거든요. 145불. 오케이. 네. 아직도 아웃 오브 머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음. 그 프로핏 로스 퍼센티지가 마이너스 93%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네. 상관없어요. 여기 이거 어쨌거나 네. 어, 이 날에 8월 19일에 엔비디아 주가가 145 이상이면은 돼요. 그러면은 음, 다 100%다 돌려받습니다.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날인데 그러니까 이날이 아니라 이 주 19일 네. 만기되는 주인데 이게 진짜로 폭락장이 돼서 근데 8월이면 약간 위험하다. 시기적으로. 어쨌거나 음, 그래가지고 이게 한 130 몇 불 정도 돼 있어요. 주가가.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이거를 한 롤을 하세요. 다음 달 음, 다음 분기 정도로 보면은 예를 어떻게, 들어가지고 롤 음, 롤은 프라이스를 그냥, 롤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포지션이 나올 거거든요. 있으면은 네. 거기서 라이트 클릭하면은 롤 하려고 크리에이터 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네. 쉽게 얘기해서 얘를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예를 들어서 145를 12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19불이에요. 그러면은 음, 아까 그 9불에 사고 19불을 내가 받아요. 그러면 10불을 네. 여기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커버컬이랑 시큐어풀만 해가지고도 음, 편안하게 주식하실 수 있어요. 종목 많이 안 그러려고요. 가져가고. 앞으로 예, 배워서. 네. 예.
오케이. 그게 질문이셨죠? 그럼 답이 된 것 네. 같고. 우리 YK님은 요 제가 답변 드린 거 어때? 다 만족이 되셨나요? 아,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좀 네. 전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하다가, 잠깐 음성이 끊겨요. 아, 그래요? 네, 네. 가까이서 말씀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그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자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도 확 떨어진 경우, 네. 요즘 마이너스가 뭐 심한 경우에는 150% 200%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early assignment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있잖아요. 예, 예. 있죠. 전, 보, 전 당해봤는데, 보통 2주 전쯤. 예, 예. 그게 보통 2주 전이에요. 보통 보통 그 주에 하는데요. 예. 만약에 그 주에 하는데 그 배당 같은 게 있으면 네. 어사인이 돼 버려요. 어, 그리고 주식 자체가 갑자기 엄청나게 솟구치거나 그러면은 어사인이 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GME 같은 거, AMC 같은 거 그런 거 막 어사인이 바로 돼 버려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달라요. 이게 정확한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어사인은 그 주에 보통 하거든요. 만기되는 주에.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어사인될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미리 딱 전략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빨리 대치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네, 사실은 넉넉히 있다가 한 네, 열흘 전에 그냥 어사인이 확 돼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2주 전에 가능해요. 예, 15일, 보통 15일 전부터 가능은 하다고 돼 있어요. 어사인 되는 게. 그럴 때는 만약에 가격 차가 크게 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커버콜을 하든지 빨리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업사인 받아가지고 지금 그냥 들고 있어요. 만약에 어사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게 하락세로 가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풋을 더 사시든지 아니면 진짜 숏을 그렇죠. 커버콜을 크게 가든지 그렇게 좀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커버콜은 주식이 100개가 있어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그 컬 스프레드를 팔으셔도 돼요. 결국은 커버콜이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컬 스프레드를 여러 개 컨트랙을 같이 팔아가지고 가격을 맞춰가지고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하시면은 옵션에서는 크게 손실 없이 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리스크 프로파일 있잖아요. 요거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저는 빅스를 해지로 사놨거든요. 언제 거 사냐면은 빅스를 70불짜리를 샀어요. 근데 70까지 올까요? 안 와요. 근데 샀어요. 컬을. 근데 컬을 네이키드로 샀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 자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니다. 이렇게 안 되지.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사면은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 동안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시간이 가까우면 DK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빅스가 저번 때 40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요거는 컬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때 40불 바로 위에 있는 컬을 와장창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갭을 다 채우면서 지금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로예요. 그리고 60불 넘어가면 쫙 수익 올라가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하면은 꼭 한 번에 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있고 네이키드 컬을 샀는데 뭔가 수익이 얻어지고 있고 그럴 때 요걸 좀 내가 수익을 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컬 스프레드로 만들어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응용력들을 많이 연구를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6번에 네, 말씀드린 거는 이게 리스크 프로파일 보면서 이제 아까 뭐 음, 아이언 컨돌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됐는데 네,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콜 스프레드나 풀 스프레드를 할 때 음, 사실은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다 조정을 좀 이렇게 하더라도 음, 프로바빌리티가 변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50 넘어서의 프로바빌리티를 갖다가 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트를 좀 보셔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차트. 예, 차트에서 흐름을 좀 찾아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에번 에너지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좀 지금 뭐 풋 스프레드를 하든지 컬 스프레드를 하든지 전략을 만들어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주가가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확률상으로 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지선이라고 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걸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이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면은 그 다음에는 좀 쉽게 우리가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상승세로 가느냐 하락세로 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세가 좀 꺾인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피보나치로 봤을 때 아니면은 내지는 이 기존의 이 프라이스 액션에서 뭐 저항선 정도 되는 부분을 봤을 때 대략 한 65불 정도는 이게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일 안에. 네. 그리고 아래로는 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전략을 써야 되죠? 풀 스프레드. 풋 스프레드나 컬 스프레드를 파는 거. 네. 그렇죠? 컬 스프레드, 크레딧 컬 스프레드를 하든지 데빗 풋 스프레드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떤 거를 할 것인가? 개념은 같지만 더 나한테 득되는 걸 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대번을 딱 가면 임플라이드 발러티리티가 높으면 내가 파는 게 득이 되겠죠. 근데 얘가 높은지 안 높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게 절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임플라이드 발러티리티 지표를 넣어놓고 지금 현재의 임플라이드 발러티리티가 상대적으로 어떤지를 보는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좀 높은 상황이니까 저라면은 크레딧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뭐 15일 후에 있는 거를 아까 얼마였죠? 65불이었나? 65불. 65불보다 낮은 거를 그냥 파는 걸로 그렇게 저는 전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략 여기서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65불보다 내려와야 되니까 이거를 사야 되는구나. 컬 스프레드를 팔아야 되는구나. 네, 컬 스프레드를 팔아. 응.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런 전략은 이 레이쇼가 상당히 적죠. 보통 아래쪽으로 가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수익을 많이 내는 거는. 그 대신 나는 돈을 안 들이고 이게 65불까지 넘어오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65불이 돼야 되구나. 65불 요거가 70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프로바빌러리는 꽤 높은데 수익률은 상당히 적죠. 이거는 되게 허무하죠.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까 보면은 아이언 컨들 같은 게 그래서 여기서 또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좀 올려놓는 거. 그래서 컨트랙을 좀 많이 하는 게 좀 낫고 만약에 이게 좀 더 높게 하려 그러면은 만기를 좀 멀리 가야 되는데 만기를 멀리 가면 이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그런 거 계산하는 게 조금 떨어지니까 지금 만기를 벌써 한 3달 정도 미루니까 4달 정도 미루니까 프리미엄은 커지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죠. 뭐 연구를 계속 해봐야죠.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만약에 또 내려가는 게 좀 확실하다. 그러면 일단은 풋을 사놓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풋을 사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프로핏이 생기는 순간 락을 해놓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신테릭을 하는 거죠. 푸스 신테릭을 살 잠깐만요. 푸스 살 때 어떤 가격에 사야 돼요? 이거를 산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타임 디케이 들 먹게 일단 최소 한 30일 정도는 살 것 같아요. 30일 뒤 정도.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뭐 어거스트 같은 거를 풋을 사겠죠. 이것도 인더머니를 사죠. 살라면은. 왜냐면 내려가는 게 더 확실하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네. 아니면은 그냥 지금 풋 스프레드를 그냥 65불 밑으로 이거를 해버리는 수도 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안 내려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보다 더 안 내려가는 거를 확실하게 가정을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 프로핏을 좀 많이 남기려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쇼를 좀 바꿀 수 있죠. 내려가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좀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걸로 체크하시면은 내가 내는 돈에 비해서 얻는 돈이 1대 2 정도 되는 그런 비율로 되죠. 그렇지만 프로바빌러리는 이게 51불 5불 51.5불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과연 그때 51.5불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죠. 뭔가 흐름에 있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1.5불이라 그러면은 그때 요 이런 선들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단점이 뭐냐면은 기다려야 돼요. 이 만기 때까지.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맥시멈으로 프로핏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의 차이죠. 만약에 지금 시점에 이 가격에 와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400불밖에 못 벌지만 만기 때는 650불까지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다려야지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는 혹시라도 이렇게 오면은 그 중간에 내가 판단을 해야죠. 내가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의 리스크를 갖고 250불 더 벌기 위해 가지고 기다릴 것이냐. 그러다가 뒤로 가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요만큼에 만족하고 정리하고 나올 거냐.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 주식이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번 때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는데 신테릭을 하면 돼요. 신테릭을 적당한 만기일 내가 어디까지 가지고 있을 건가 생각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는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가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한 15일 정도 되는 걸 해서 신테릭으로 반대로 하는 거죠. 하방으로 나는 베팅을 하기 때문에 풋을 사고 풋을 사고 컬을 팔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또 차트가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요 델타를 보면은 지금 한 개로 일단 해볼게요. 한 개로 하면은 델타가 99.9. 그러면은 100개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는 돈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내려가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좀 더 크게 무리해서 하겠다. 그럼 요거를 컨트랙트 3개를 하면은 300개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 1불 내려갈 때마다 300불을 벌 수 있죠. 내 주머니에서는 돈이 안 나가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컨트랙트 파는 가격 3불 90. 그러니까 그래도 스틸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요. 오히려 내 주머니에 8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위험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하방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상방으로 올라가면 손해를 보니까. 그거는 제가 저번 때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걸 잘 쓰신다 그러면 여기서 항상 이렇게 카우너로 만들어 가지고 어퍼짓 오더를 막아 놓으셔야 돼요. 리밋을.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내가 얼만큼 손해를 볼 것인가? 그런 걸 결정을 해가지고 2불이면 2불, 1불이면 1불, 아니면은 이 차트에서 보이는 어떤 일정한 선, 뭐 56불 아니면 57불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부분에서 스탑을 시켜야죠. 그래가지고 대번이 얼마보다 올라가면 57보다 올라가면 팔려라. 마켓 프라이스로 딱 해가지고 오더를 동시에 걸어 놓으셔야죠. 그래야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좀 옆으로 많이 샜는데요. 이렇게 하고 뭐 세라님 질문 있으세요? 질문 요거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제대로 못 물어봐 그냥 물어볼게요. 그럴까요? 아니 그러세요. 이게 뭐 이거 베어 마켓 스트래티지 이런 거 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 음. 그 스프레드라는 게 스프레드가 데빗이 있고 크레딧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질문이 뭐였냐면 데빗은 돈을 내는 거니까 좀 안전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데빗이랑 크레딧은 결국은 똑같아요. 개념상으로는 컬 스프레드를 데빗으로 하면은 이런 게 돼요. 컬 스프레드를 데빗으로 하면은 근데 컬 스프레드를 뭐죠? 크레딧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수익 나는 게. 이건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컬 스프레드라는 거는 상승으로 올라가는 데다가 예. 베팅을 예. 하니까 프로핏 이 프로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내 손실의 한계는 여기고 수익의 한계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생기고 여기에 컬 스프레드 데빗. 내가 이거를 사는 거예요. 이 전략을 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컬 스프레드를 크레딧으로 하면은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컬 스프레드 크레딧을 하면 내가 이거를 파는 거예요. 이 전략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익은 주가가 떨어져야지 받고 올라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풋으로 보면은 반대인 거예요. 풋을 정상적으로 풋 스프레드를 데빗으로 내가 사면은 이런 프로파일이 돼요. 주가가 내려갈 때 내가 돈을 벌고 올라갈 때 잃고. 근데 이거 풋 스프레드를 내가 팔아요. 그리고 크레딧을 받아요. 그럼 풋 스프레드의 개념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컬 스프레드 데빗이랑 똑같은 개념이 돼요. 이건 그래서 개념은 알겠는데요. 네.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네.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는 크레딧으로 했을 때는 아웃어머니가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이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를 찾아야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찾고 크레딧으로 할 때는 비싸서 내가 돈을 받는 게 좋은 거고 네. 데빗으로 할 때는 쌀 때 내가 사는 게 좋은 거라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임플라이드 발러터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이 데빗으로 데빗으로 하고. 해도 되고 하는 게 좋고 임플라이드 네. 발러터리티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는 크레딧으로 하는 게 나한테 득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음. 요거에서 이제 또 뭐랄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샀을 때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이 데빗으로 한 것들은 내가 돈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얘네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든 그냥 나는 손실만 털면은 끝나요. 근데 크레딧을 받았을 때는 네. 의무가 생겨요. 내가 돈을 받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풋 스프레드를 팔았을 경우에 주가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내가 위에 있는 풋을 숏한 풋보다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캐시 그거는 시큐리티. 그리고 컬도 마찬가지예요.
콜도 콜드 아웃 돼가지고 마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 커리어를 해서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콜드 아웃 돼가지고 내가 주식이 있으면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주식이 숏 포지션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 풋을 살 때 음. 데빗으로 롱으로 그러니까 살 때 혹시 아마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랬을 때 방어 차원에서 풋을 사려면 가격을 가격은 차트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아마존 차트를 보고선 아 이게 혀가 안 들어가. 아마존 차트를 일단 보면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좀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요즘에는 차트를 볼 때 한 4년을 보세요. 팬데믹 때까지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팬데믹 그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보나치를 쫙 해서 고점까지 그어요. 일단은 요즘에 그렇게 봐야지 실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리고 팬데믹 전에 고점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점 정도를 확인을 해놔요. 그래서 지금이랑 주가의 위치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얘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내려올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해놓고 만들면 되는데요. 아마존의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104불의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런데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리가 가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전 고점에서 내려왔던 그 크기 있죠. 그 길이와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길이 그 정도가 요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를 재보면 거의 0.7 정도가 될 거예요. 요 길이에. 그러면 지금 보면 한 90불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프로텍션 차원에서 내가 풋을 사겠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 일단은 기준은 만기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적? 실적 때 네, 실적 때. 실적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8월 찍어보면 나와요? 얼마 언제요? 아니요 잘 잠깐 그러면 여기가 4월 28일이니까 대략 8월 1일이라고 우리가 보자고요. 대략. 그러면은 실적을 앞까지 갈 건지 실적 후를 갈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네. 있어서 만약에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풋은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라님이 기준은 프로텍션이기 때문에 보험이기 때문에 날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면 이제 이벤트 다음까지 가는 걸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내려온다는 게 90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컨트랙을 몇 개를 살 거예요. 컨트랙도 가능하면은 멀티플로 사는 게 훨씬 더 전략에 도움이 돼요. 이게 비싼 거를 하나 두 개 하나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나의 그 어카운트의 밸류에 맞춰 가지고 한 뭐 예를 들어서 10,000불 있는 어카운트다 그러면은 손해를 한 100불 정도 보는 200불 정도 보는 그다음에 뭐 5만 불 있는 거다 그러면 손해를 한 뭐 1000불 정도 500에서 1000불 정도 보는 거, 뭐 그 정도를 보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불까지 떨어질 거 우리가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좋기는 그냥 여기서 인더머니 사가지고 그냥 빠지면 최고인데 그러면은 가루 되면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일단 90불, 그렇죠? 그리고 현재 가격 이렇게 보면 대략 이 107불이 90불로 가면은 대략 그 우리가 가격 변동의 차이는 지금 현재 차이 정도가 나요. 그럼 6불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날 거예요. 90불까지 떨어진다면은. 그 대신 이제 그 상황이 지나가면은 가속도가 붙겠죠. 델타가 커지니까. 그래서 대략 요 정도로 계산을 하고
이 내가 지금 보는 그런 어떤 프로텍션이 적합한가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한 반쯤 온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냥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웃오머니는 만기일에는 거의 지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 음. 주식을 커버드 콜을 팔고 그리고 풋을 사면은 어떻게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100주가 있다고 예, 그럼 커버드 큰 컬이면은 옵션은 커버드 컬로 산다. 그러면 커버드 컬은 대략 팔고 네.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식을 팔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네. 이것도 한 0.2 정도, 델타 0.2 정도, 그 정도로 잡는 게 비교적 안전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거를 팔면은 지금 뭐 스프레드가 좀 크지만 그러면은 1.9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9불을 받으면 이거만큼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 완전히 프로텍션은 안 돼도 내려가면서 조금씩 프로텍션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음. 했을 때 109불은 개런티된 가격이고 내가 받는 거는 그렇죠? 네, 네. 왜 여기가 넘어오지만 않으면은 그렇죠? 음. 그리고 일로 내려갔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9불보다 더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85불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얘네 둘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의미가 보험으로 들어놓고 그냥 얘 109불 번 거를 그냥 여기서 그냥 녹여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느니 예. 좀 더 높은 걸로 예, 풋을 사는 그러니까 게 좋겠네. 예, 그렇죠. 음. 그럴 경우에는 여기 걸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운 데를 가면 싸요. 가까운 데 가면 좀 싸요. 만기일을. 그러니까 컬은 먼데 그렇게 걸 팔고 다르게 해요? 날짜. 예, 예, 예. 컬은 먼 데서 사서 높게 받고 풋은 가까운 데 가서 싼 걸 사는 거죠. 그리고선 현재 요 가격대랑 같게. 그렇게 하는 거죠. 같게 예. 그렇게도 할 수 100, 있어요. 예. 100불에 산다고요? 지금? 아니 우리가 1.9불을 받으니까 거기에 네. 상응하는 거를 산다는 거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상관없이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솔직히 너무 멀지만 않으면 그렇죠? 이것도 델타 25잖아요. 그러면 네. 이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보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내가 여기서는 주가 떨어지면서 이것까지 벌라 그러면은 좀 더 가까운 걸 사야겠죠. 근데 그 확률은 이게 올라갔을 때 내가 주식으로 버는 것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손실을 나도 얼마쯤 괜찮을까.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셔야 돼요. 쉽게 해가지고 여기서 190불을 벌었고, 그렇죠? 커버드 컬로. 그리고 여기서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전하게 이걸로 한다고 쳐요. 370불짜리를 샀어요. 그렇죠? 그럼 내 주머니에서는 160불이 지금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어쨌든 넷 로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주가가 160불을 커버를 하려면은 1.6불이 올라야겠죠? 그렇죠? 지금 주가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1.6불이 지금 주가의 한 2%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1%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뭐 1% 정도의 손실을 내가 보험료로 낸다 생각하면 뭐 괜찮은 그런 딜이죠. 그거는 자기만의 어떤 룰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네. 이 전략은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제가 포인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의 음, 목적은 하락장에서 내가 프리미엄을 좀 뭐랄까 인슈런스를 좀 받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려갔을 때 돈을 내가 마이너스가 되느냐 내려갔을 때 플러스가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 네네. 주식에 관계없이 주식은 주식이고 음. 요 옵션으로 내가 사고 팔고 한 거에서 프라이스, 네. 네, 옵션에서 사고 팔고 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수익을 음, 얻느냐 손실을 받느냐 그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많이 됐어요. 예,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세라님이 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트레드를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때 딱 해서 이렇게 질문 쫙 쳐주셔가지고 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혹시 이렇게 줌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소통할 수 없을 경우에도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제가 이걸 보고 쭉 그렇게 혼자 질문 답변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